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신간호 역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원시시대, 고대시대, 중세, 르네상스 시대, 17, 18세기, 19, 20세기, 서양과 한국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시시대는 악명, 마술적,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보았고 굿, 주문, 부적, 귀신쫓기 등 마술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했습니다. 다음으로 고대시대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정신적 질환을 분류하였고 사체액설을 주장했습니다. 플라톤은 정신건강 개념의 선구자로 신체와 정신은 분리할 수 없으며 건강은 정신과 육체의 조화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셀류스는 최초의 의학교과서를 저술하였고 갈레는 신경해부학의 권위자로 뇌분류, 가족을 중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중세, 르네상스 시대는 로마 멸망 이후 정신의학이 쇠퇴되었고 정신장애에 대한 원시 개념이 다시 성행하였으며 치료는 매질, 구속, 격리, 방치였습니다. 정신의학자로는 파라셀수스가 있으며 귀신학을 반대하였고 정신질환의 원인이 자연적임을 주장하고 최면술의 시초입니다. 베살리우스는 신경학, 정신학, 두개골학에 대한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웨이어는 근대 정신의학의 창시자이며 귀신학에서 심리학을 분리하고 정신과 환자의 치료를 강조했습니다. 17, 18세기의 배경은 부자 정신질환자는 개인 주치의가 딸린 민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으며 빈민 정신질환자는 재판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병원에 구금되었습니다. 치료로는 기계적 속박, 하제, 수감, 구속, 위복, 안하기자가 있었으며 대표적인 정신의학자로는 윌리엄 튜크, 필립 기넬, 도로시아가 있습니다. 윌리엄 튜크는 정신병자에 대한 인간적 처우 기준을 설정하였고 최초로 인도주의 입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며 족쇄 제거, 병실 개방을 실시했습니다. 도로시아는 환자에 대한 대우와 지저분한 환경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19, 20세기에는 정신질환을 정신장애로 보고 치료는 보호관리, 심리적 간호를 시행했습니다. 에밀 클레펠리는 정신질환을 원인, 발병 이전, 격리, 임상증상, 경과 및 예후별로 기술하였으며 프로이트는 무의식, 꿈의 분석, 자유연상법으로 정신분석 치료법을 개발하였으며 블로일러는 조현병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설리반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인관계 이론을 학파하고 헤플라워는 정신간호사의 위치를 명확히 하였으며 설리반과 메이의 이론과 자신의 임상경험을 기초로 전반적인 간호실무와 정신건강간호에 적용할 수 있는 대인관계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아돌프 마이어는 정신생물학의 창시자이며 정신위생운동의 과학적 기초를 마련했으며 린다 리차드는 최초로 교육을 받은 미국의 정신간호사이며 벤자민 러시는 미국 정신의학의 아버지입니다. 현대는 정신질환을 신경전달물질 등의 문제로 보았고 치료는 신체치료, 화학치료, 심리치료, 지역사회 재활치료가 있었습니다. 서양의 정신건강간호의 역사로는 린다 리차드는 1873년 미국 최초의 정신간호사이며 정신간호사 훈련을 위한 학교를 처음으로 개설하였으며 주로 내외과적인 간호를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1930년대 말에 이르러서 모든 질병에 대한 일반 간호에서도 정신간호가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기간은 정신간호에서 주요 변화와 성장기였습니다. 1953년 맥스웰 존스가 정신과의 새로운 치료 방법을 발간하였고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였으며 CHLOR-PROMAGIN을 비롯한 다양한 약물 환자들에 대한 속박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고 정신간호사의 책임과 활동들도 확대되었습니다. DGARD PEPLAU는 1952년 발간한 간호에서 대인관계에서 정신간호사의 기술, 활동, 역할을 서술하였으며 이는 정신간호의 첫 번째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기틀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정신간호의 초점은 1차 예방과 지역사회의 의료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정신간호사는 전문 간호실무의 주도자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뇌의 구조와 기능이 밝혀지고 뇌 이상들이 몇몇 심한 정신질환과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고 많은 정신질환들이 정신생물학적 질환으로 범주화되고 주로 정신약물요법으로 치료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치료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삼국사기로 최초의 정신질환 및 치료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고려시대의 향약구급방과 조선시대의 동의보감을 볼 수 있습니다. 1885년 광해원에서 서양의학이 시작되었으며 1907년 대한의원은 정신병학 강의 시작과 경성제국대학의 정신과교실 개설하였고 청량리 내병원은 일제 이후 존속되었습니다. 일제시대 총독부 의원이 정신과 병동을 신설하였으며 환자의 안전관리와 격리, 보호 위주의 간호 시행 폐쇄병동과 억제대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1953년 항정신병약물 개발하여 환자의 증상 완화, 탈원화 정신간호를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는 미국 정신의학의 영향으로 활동치료,
환경치료, 간호사의 치료자 역할 확대되었습니다. 1970년에 대한간호협회를 창립하였으며 1971년 정신간호학회를 창립했습니다. 1995년에 정신보건법 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장,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1999년 전국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사업 시작하여 정신보건간호사의 참여가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전문간호사 제도 실시하며 2016년에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입니다. 이번 정신간호학 과제를 하며 정신건강 치료와 간호 역사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신건강간호의 역사를 알아보며 이렇게 깊고 오래된 역사가 있어 오늘날에 내가 정신간호학을 배우고 이 과제를 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원시시대부터 현대시대까지 알아보며 여러 학자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질병에 어떠한 치료를 하였는지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며 과거에서는 정신질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정신병 치료법을 알아보며 초반에는 웃기고 어이없다고 생각했지만 보고서를 완성해갈 쯤 안타깝고 씁쓸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인체에 대해 배우고 그중 정신간호학을 배우며 질환, 치료법, 요인 등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배우니 앵저 때 사람들은 왜 저래 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그 시절에 살았더라면 안 하였어도 저주 혹은 귀신 들리거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굿이나 격리 등 그때의 치료법을 사용했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신간호의 역사와 발달을 보며 점점 발전해 나가는 우리나라의 간호 앞날이 더 기대가 된다고 느꼈습니다. 이상으로 정신간호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